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보고원 위크 오늘의 첫 번째 시간 문 활짝 열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요. 한때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던 유가 증권 시장에서도 막판에 상승폭 다시금 조금씩 쌓아 올리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710포인트 선도 뚫어내는 모습 잠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70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 그래도 분위기 좋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부분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일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내 계좌에서 갖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희망보고원 위크 1부부터 3부까지 적극적으로 고민 남기면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적어서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데요. 이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남겨주시면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는 많은 사랑과 관심 무엇보다도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희망보건 위크 1부 함께 하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 더 크게 2% 넘는 상승폭도 한때 기록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졌던 하루였어요. 자, 그런 만큼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내 종목도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 고민을 좀 늘리는 부분일 것도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장 같은 경우는 개별주에 있던 장이 전개가 좀 되면은 이제 지수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형주에 있던 순환매가 계속이 되면은 이거는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의 어떤 가담 속에서 상승했던 플레이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1,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어떤 논리 또 장세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20년 전에 겪었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약간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IMF 이후로 대바닥에서 그러니까 IMF 급락이라는 거하고 최근에 그 현재 코로나19에 관련된 팬데믹 현재 투매 상황과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크게 불어가지고 했지만은 경기 침체의 늪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IT의 어떤 버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큰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큰 상승과 조정.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003년, 2004년까지 경기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장기 이평선으로 보면 월봉 이평선이 60개월선이 계속해서 행보 구간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행보 구간이어도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심리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이런 삼각수렴령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인 회복이 됐다 했을 때 빛나는 상승들이 이렇게 3년 동안 나와졌던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는 이제 36개월 어떤 순환 주기를 보이고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한번 36개월의 삼각수렴령 형태를 겪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입장에서도 약간 그 비슷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36개월 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36개월의 어떤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반등이 좀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 급락에 대한 절반, 최소 절반 정도는 현재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데 금리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의 속도도 약간 둔화되는 그런 보조적인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당장은 금리 인상이 되겠지만 둔화되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정점이 다가오겠다 하는 그 기대심 때문에 굉장히 세게 이제 들어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많이 오른다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행보하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추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경기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들은 횡보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출렁출렁하는 제가 이야기했던 삼각수렴령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큰 흐름하고 상관없이 유동성이 이제 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주기 사이클로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수적인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간단하게 이제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의 일봉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이제 분기 실적이 3개월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60일마다 3개월마다 투자 심리나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변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 출발점부터 정확하게 삼각수렴령의 끝자락이 정확하게 60일이 되기 하루 전에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60일선이 행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1선이 뭐예요? 돌파를 하는 것은 현재 지지받고 가는. 근데 이 수렴의 과정이 얼마냐? 3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나스닥은 뭐냐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거의 쌍바닥까지 주저앉았지만은 세계 경기를 대표하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 전부 다 다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기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는 분명히 미약하게나마 우상향이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는 미약하나마 행보의 국면에서 약간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4차 산업 쪽으로는 성장력들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2023 그다음에 JP 모건 현재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고성장 분위기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종목으로 잠깐 4개만 약간 보면은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급등인데 가격으로 보면 급등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딱 일주일밖에 안 올랐습니다. 월 사이클이 상승이면 2주에서 3주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에서 더블은 기본적으로 간다. 대장주였던 흐름들이. 그리고 조정을 약간 심하게 받고 조정을 본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되는 현재 이단의 모습이 되고 있고 그거는 과거의 3년 전에 현재 대부분 2차 전지나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 이렇게 해서 100%씩 2단 내지 3단으로 올라갔던 전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그 과정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후발 종목으로 대해서 마인즈랩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에 대해서도 이 월 사이클이 한 달 주기 사이클
정확하게 한 달 주기 사이클을 보이고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CS2023의 어떤 명확한 지표고 CS2023의 뭐 휴대폰이란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이슈가 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딱 로봇 인공지능 여기에 거의 자율주행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완벽하게 꽂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죠. 4차 산업혁명 쪽에만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고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약 바이오 쪽에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트렌드가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장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던 것이 또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한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S큐브 같은 경우에 잠깐 한번 차트를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일파의 개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렇게 조정 절반 이중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3파의 어떤 흐름들이 저는 분명히 나오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가 나와주면은 항암제에서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면역과 항암제 쪽에서는 유일 톱탑이 S큐브고 그다음에 CLT 기술 새롭게 떠오른 부분에서는 유일 톱픽이 클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에서는 뭐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 이제 장기 바이오 장기 사이클은 보통 뭐 지난해 한번 꿈틀을 그렸던 것이 올해 어떤 임상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번 크게 슈팅이 되고 하는 모습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트렌드가 그래도 최신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부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선행학습들은 또 올해도 작년에도 완벽하게 했었고 올해도 IT와 BT를 했었는데 장세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노란톡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이번 장이다 하면서 다들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해서 했던 어떤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와서 어떤 그 4차 산업의 핵심 대장 테마 또 대장 종목 이런 것들을 종목에 대한 학습 자료 부분들 그다음에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호흡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 학습의 장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짚어주시면서 미국 시장 흐름과 함께 우리 시장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까지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남은 이번 주 시장도 잘 대응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저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접수되는 개인정보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의 동의 없이 별도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면서 저희 전화번호도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임상현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문자로 먼저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노엔텍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460원에 비중 10% 실려 있습니다. 나노엔텍 오늘 흐름 살펴보면 0.17% 하락이 나왔고 5,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나노바이오 의료기기 제조하고 있고 또 SK그룹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나노엔텍 우리 시청자님 비중은 10%지만 지금 마음고생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9,460원, 거의 9,500원에 달하는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5,750원이라는 주식 가격,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께는 상당히 못마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노엔텍 너무 연락 주시기까지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자, 임상현 전문가님, 나노엔텍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바이오주 부분들이 이제 다른 그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은 고점 대비 좀 더 많이 한 4분의 1 더 막 나는 것들이 이제 평균적인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오를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되고 나노엔텍도 이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 진단 키트 현재 그 헬스케어 쪽에 어떤 의료기기 쪽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미래 성장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나오지만 큰 규모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기대 심리 때문에 약간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한 달 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요소가 되는데 일단 뭐 투자 심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번 크게 이제 보시면은 60일선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성장성이 없는 또는 본격적인 재료 분출이 되지 않기 전에는 어떤 흐름이냐면은 일시적으로 테마적으로는 테마가 돌기 때문에 또 장이 좋으면 한번 푹 올라갔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 50%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장기 평수로 보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성장성이 아직은 장기적으로 있다는 뜻이 개념이고 결론은 뭐냐 주가는 하나도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제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살아났다 죽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느냐. 언제 돌파하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큰 모멘텀, 그다음에 큰 장 이렇게 왔을 때는 지수 따라 이렇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지수 따라 다른 종목 많이 오르네. 이것도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이런 어떤 그 레벨 어떤 비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나 한 번은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새 제약 바이오주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살아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동반적으로 현재 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2,000원까지 올랐던 그런 전력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12,000원에서 절반이면은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원이 절반에서 중심에서 위아래만큼 움직여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핵심은 중심에서 위아래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이 좀 어느 정도 장이 좋으면은 반전이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6,000원에서 12,000원의 중심 가격대가 약 9,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장이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아나면은 이것도 한 번은 이렇게 장 비슷하게 약간 슈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약간 한 8,500원, 8,500원 정도 약간 보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가가 이제 9,400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5% 정도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8,500원 정도가 한 번은 좀 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은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적은 것은 30% 한두 달 내에 또 긴 거는 약 50% 정도는
뭐 두세 달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달 10% 누적이 되면은 30%고 매달 15%씩만 올라가더라도 50% 정도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8,500원에 근접하는 부분들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좀 빠져나오신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나노엔텍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8,500원 정도는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 비중이 10%가량 실려 있는데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셨다가요. 8,500원 선에서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노엔텍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일 사료고요. 네. 30%에 6,500원이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0% 아니 30%요. 네, 30%에 6,5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신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 성에는 많이 안 찰 것 같아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지 기억하실까요? 지금 작년에 했는데 한 네. 6달 됐는데요. 작년에. 아, 그러셨군요. 한일사료 뭐 핫하다고 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매수 동기가 또 특별히 있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게 괜찮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러셨군요. 자,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지는지 그 부분이 네, 답답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자, 한일사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네, 그게 그 매수가까지 가려는지 아니면 그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려는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 건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좀 전반적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한일 사료 분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뭐 이것 때문에 매수를 좀 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한일 사료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요.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현재 그 사료주나 곡물주 이런 모든 종목이 다 해봐도 매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영업이익에도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실제 이제 이렇게 그 현재 발표되는 뭐 실적 이런 걸 봐도 전혀 별다른 영향이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현재 그 곡물가가 상승을 해줄 거고 현재 비싸게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돼서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만 약간 뭐 투기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약간 올라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뭐 하향 안정화되고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확전이라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은 지루한 어떤 그 소관 게임의 어떤 전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완만하게 약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가는 흐름들 장하고 또 약간 뭐 차이가 있게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 매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되면은 나오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추세로 보면은 이 상단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되고 이제 저점하고 연결되는 추세로 약간 대칭되게 그거 보면은 좀 더 올라와 줄 수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좋으면은 뭐 저점 대비 한 30% 정도는 약간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좀 작고요. 그래서 최대로
올라가면 한 6천 원 정도가 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략적으로 이 캔들의 진폭의 종수배만큼 한 번은 그 어떤 시세적인 부분들이 테마가 돌면은 한 번 정도는 이것도 한 번 움직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시 그러니까 6천 원 정도 되니까 6천에 거의 근접하는 5,900원이나 8,000원, 5,800원 이렇게 한번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까지 오지는 않다 할지라도 매수가의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는 약간 손절을 하시고 10%는 또 장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뭐 다른 데서도 그만큼 복구하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교체로 나가시는 게 좀 전략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반등시 매도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뭐 5,500원부터 정도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갈까요? 글쎄요, 그 한두 달, 뭐 한 달 내는 좀 빠르고요. 한 2달 정도, 뭐 이렇게 두세 달 잡으면은 한 번 정도는 뭐 테마가 좀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조금만 어느 정도만 5천 원 이상만 올라와주면은 웬만하면 종목 교체로 좀 나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뭐 사태가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막 이게 전쟁이 있다 이런 거면 또 이렇게 또 올라가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현실은 녹록지 않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면은 그냥 매도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800원까지 가면은 그러면 다 매도할까요? 예, 5,800원까지는 좀 힘들고요. 예, 5,500원에 거의 근접이 되면은 좀 5,500원이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 정리를 할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한일사료 지금까지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500원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비중도 30%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5,000원을 넘어갈 때부터 좀 비중을 점차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5,500원 또는 5,8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5,500원 바라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명진산업이에요. 네, 명신산업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27,000원에 20%요. 네, 명신산업 27,0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신 거면 매수하신 지는 좀 상당히 오래되신 걸로 보이는데 네네네. 네, 1년 이상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혹시 매수 동기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한 반절 정도 이상이 네. 이제 떨어져가지고, 요때쯤이면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속상하셨겠습니다. 지금도 일단 오늘도 일단은 상승부 켜주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도달해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힘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은 뭐 전형적인 어떤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자동차 이래서 이렇게 전기차에만 새롭게 이제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현재 일반 자동차에도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똑같이 부품이 들어가면은 매출이 늘어나겠습니까? 총 파이는 똑같잖아요. 그러죠? 네.
이렇게 네네. 명신 산업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만 유일하게 매출이 막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좀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어떤 자동차 부품에서 또 차지하는 비율이 전기차 부분이 좀 미미하게 매출이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향 침체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전기차 부품에 들어간다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개별주 시총이 가벼운 거는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되면 30%, 50%도 움직여줄 수 있는데 약간 시총이 무겁고 이런 어떤 펀더멘털로 가는 부분들은 그러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단위 매출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 또 1,000억 정도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도 나름대로 5% 뭐 현재 5% 10%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 8%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다만 장세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약세가 보이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로 보면은 기나긴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일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고점 대비 약 26개월 정도. 근데 거의 2년 가까이 좀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 대마디가 되면은 한번 크게 이제 반등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퍼가 한 7, 8바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27,000원이면 꽤 높은 가격인데요. 일단은 그 정도 뭐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물타기를 약간 5%만 좀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세가 난다면은 최소한 아래 가격이 이제 대칭된 형태의 어떤 흐름까지도 약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절반 정도에서 머물렀죠. 그래서 현재 그 차트가 크게 급락을 했다가 절반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이 낮은 쌍바닥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최소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상단까지는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이제 중간 정도 잡아보면은 거의 한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장이 좀 좋아지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2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한 19,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하든 아니면 마디 매매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저점 재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이건데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뭐 생각하시나요? 지금 좀 더 추매를 예, 한 5% 정도만 좀 하셔가지고 워낙 이제 평균 단가 높으니까 해가지고 한 2만 원 가까이 정도 한번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뭐 허접한 종목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그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산업이 어떤 전방 산업이 많이 좋아지면 현대차 부분들이 뭐 인도 진출, 이제 미국보다 부분 진출 뭐 이런 것들이 교두보를 계속해서 확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부품주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워낙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추매를 해가지고요. 예. 이제 뭐 장기 2년, 뭐 1년, 2년, 3년 가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 언제까지라도 가면 예. 그래도 한 2만 한 5천 원 선까지 전문가님이 보실 때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 이 급락의 모든 것은 딱 절반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6만 원이잖아요. 네, 이 절반 가격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3만 원이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면 3만 원 와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 끊어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제 24,000원의 가격이 이 저점이 결코 네. 틀린 저점이 아니에요. 이 지난번에 급락한 자리 있잖아요. 이 네. 자리는 2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와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저는 이번에 한 달 반짝했을 때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2만 원 근접이지, 2만 원에서 조정보였다가 2만 4천 가고, 2만 원 4천에 조정보였다가 2, 3개월 뒤에 2만 7천 원 가고, 그다음에 1년 뒤에 3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마디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투자하는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내 생각에는 2만 4천 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좀 이렇게 다음에 한번 쭉 차분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네. 그 냉철하게 하신 분 같은데 아주 좋은 투자 마인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네, 명신산업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0% 비중 실려 있는 만큼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평단가를 낮춰 보셨다가요. 2만 원대까지 홀딩해 보셨다가 그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해보는 방법 일단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간은 좀 걸려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명신산업 좀 더 긴 호흡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 참여 방법과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왔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에너토크 11,900원에 20%입니다. 네, 에너토크 매수하셨고 11,900원에 20%요. 네, 에너토크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한 14,000원 부근에 매수해서 아,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가 네. 이제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밑에서 좀 해서 가격대를 낮춘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좀 매수가를 목표가를 욕심을 부렸나 어쨌나 또 거기까지도 안 오고 다시 내려서 오늘도 다시 조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그 원전주가 또 이슈가 또 있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 이번에 꼭 좀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 좀 대표님께 꼭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한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네네. 에너토크 전반적인 좀 목표가 일단은 1차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오랜 네. 동안 또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꼭 매도를 꼭 하고 싶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네. 초점 맞춰서 진행해 주실 네. 거예요, 아마도. 네, 임상현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은 에너토크가 이쪽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네. 플랜트 발전소 뭐 밸브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 쪽도 있기 때문에 액추레이터이기 때문에 전동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요소는 좀 괜찮은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겹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매출액들이 이제 평상시에 매출액들이 뭐 한 200억, 300억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적습니다. 보통 시총이 뭐 적은 것은 1,000억 단위가 뭐 시장이 한 1,000억에서 1,500 단위가 시장이 안 좋으면은 7, 800으로 이게 현재 주저앉고 또 시장이 좋으면은 또 1,000억짜리가 2,000억까지 그 레벨 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약간 테마적인
이제 그 요소의 움직임 때문에 계속해서 부침만 있지 지속적인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에너토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핵심 뭐 대장주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다만 테마적으로 뭐 진행이 되면은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가 좀 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하고 고점과 고점의 연결을 추세선하고 이렇게 대칭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한번 다시 이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거의 상단이 얼마입니까? 13,000원 정도가 되죠. 13,000원 정도까지는 현재 한번 시세가 좀 나와주면은 또 그 뭐 원전 방산 이쪽이 한번 좀 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보통 뭐 10%, 15% 이렇게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뭐 두바이 정도 방문한다, 뭐 한다 뉴스 나오면은 그날 이렇게 파셔야 되지. 바닥에서 이제 들어와. 이제 그 급등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기다렸다가 뭐 원전 방산 뭐 이런 것들 막 가게 되고 막 이런 종목군들이 뭐 두산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뜬다. 그러면 그 뜬 날을 꼭 기다렸다가 보통 이 날을 이제 장날이라고 하는데 장날 좀 꼭 지키셨다가 좋은 가격에 좀 이렇게 파시면은 또 그날 또 비싸게 살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마음 쓰신다고 생각하고 그때 한번 꼭 팔아보세요. 네, 대표님 그러시면은요. 예. 이게 내일 또 이제 대통령이 그 사우디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가시고 그러면 완전 또 또 협력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냥 또 오시게 되면 이제 또 다 소멸이 되잖아, 그죠? 아, 예, 잘하시네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제 뜨거나. 대표님 13,000원까지는 보이시나요? 예, 13,000원에 이제 거의 그 추세선을 보면은 거의 한 13,000원의 가격이기 때문에 13,000원 꼭 고집하지 말고 12,700원, 800원 이 정도 오면은 예, 그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고점에서 계속 행보했다고 빠진 건 없어요. 한번 슈팅했다 금방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2,400원만 넘어가도 그냥 얼른 팔고 싶어갖고. 예, 그 정도에서도 팔 수도 있고요. 이제 12,500원 이상에서 파시면. 그래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시총이 너무 작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시총이 적었기 때문에 약간 뭐 원전도 약간 대장주나 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거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남들이 이 정도는 뭐 대장주를 할 만하다 하면은 테마적 불면은 올라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봇주 하면은 감속기면은 SPG나 뭐 로보티지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좀 어중간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방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튀는 날 이제 한번 팔아보세요. 예. 죄송한데 그 강력한 저항대가 그 대개 얼마 정도 되시나요? 예, 13,300원이 저항인데 거기 근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3,000 바로 밑에 가격 한번 잡아보세요. 13,000원 정도 아래 위로 보면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에너토크 정말 고민이 많으셨다는 게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상 12,700원에서 800원가량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에너토크 조금 빠르게 대응을 그날그날의 장세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좀 껐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TV 화면만 봐주시고 소리는 수화기로 들어주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게 수고하십니다. 그 이름 묻고. 일진 멀티리얼 저에 네. 15%입니다. 네, 15% 비중 실려 있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65,000원이에. 네, 65,000원에 매수가 갖고 계시다면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오늘 뭐 인수권에 대해서 공정위가 최종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고민이 더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오늘은 좀 올라왔는데 예.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알고 싶고 예. 네. 그 추가 매수는 좀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또 생각이 있으시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가능은 할지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근데 최근 좀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검토를 해보니까 롯데케미칼에서 일진머티를 인수를 한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롯데그룹에서 유통그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확대도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트렌드에 현재 어느 정도 포커스에 맞춰서 생각 이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태가 안 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약간 주도적인 움직임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인수전에 이제 뛰어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그 약간 흥행적인 요소도 있고 또 원값이라든가 뭐 가치 이런 것들이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한 6만 5천 원 정도 뭐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진머리틀즈의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급락하고 저점이 낮아지는 바닥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그 거래소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총이 워낙 무거운 거는 뭐 3조잖아요. 이런 부분 것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지수의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재 그 연동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뭐 시장 이건 2차 전지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뭐 약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주면은 현재 저점 대비 기본적으로 제가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재 박스권이 하향 박스권일 수도 있고 상승 박스권일 수도 있고 횡보 박스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한다면은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내용이 그렇게 기업의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6만 5천에서 살짝 더 오른 가격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7만 원에 거의 근접한 좀 부분까지 한번 보신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움되고 예. 맨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이제 그 사모님도 또 투자 네. 우리 여사장님도 현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일진머리틀즈 7만 원까지 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예, 화이팅 하시기 7만 바랍니다. 원까지 올라오면 그럼 지금 추매를 조금 해도 될 것 같다 그지? 예. 아니 그 추매는 좀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만약에 빠지면 추매를 하고 지금 이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앞으로 감사합니다. 장이 좀 생각보다 약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불확실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시고 한 5월 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 목표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로 마지막 상담 문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문은 희망 보건위크 2부, 3부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희망 보건위크 1부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과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 장중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상담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